자, 오늘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8대0 만장일치 파면하라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외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헌재에서는 오늘 파면 선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일정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 주변 학교, 유치원 등 다 이제 등원과 등교가 이어졌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탄핵 심판 선고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격적으로 오후에라도 파면을 선고하라 이런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지금 14일이 다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 계속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광장에 모이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단식까지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어제 그제 계속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하면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광화문에서 현재까지 삼보일배 빨리 파면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장하면서 삼보일배까지 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이런 기자회견과 시국선언들, 윤석열 파면만이 이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박정호의 스팟 계속해서 헌재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답답하고 갑갑하고 내란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견뎌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정호의 스팟 함께 해주십시오. 자, 첫 순서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더 활짝 웃으면서 좀 밝게 좋겠는데 예. 점점점 다들 지쳐가고 저 스트레스가, 또 내란성 질환도 제가 이게 걸리지 않던 무슨 이상한 아토피 비슷한 피부병도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이 심적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면도 있고, 네네. 또 정말 진짜 위염이나 아니면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은데, 오늘 저희가 이제 3월 14일 얘기도 그동안 좀 해왔습니다. 네네. 금요일이고 네. 또 이렇게 최장 기록 세울 정도로 평일가 길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좀 네.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밤 11시 경에 이제 경찰의 특이한 움직임이 있을지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가동을 해봤고요. 네. 아침에 이제 7시 반 정도에 또 체크를 해봤는데 네. 어떤 스페셜하게 지시받은 것은 없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갑보 비상 체제는 상시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떤 이제 결정이 나더라도 다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계는 돼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헌재 주변을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닭장차까지 이제 와 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으로 다 이제 체크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헌재 입장이 어제 그 4명의 이제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기각 결정을. 네네. 네.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전부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 절차적인 것, 이런 네. 논란을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통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사회적인 혼란, 그런 갈등 이런 걸 최소화하려고 보면 오늘 현실적으로 점점 이제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주변 이제 학교도 다 이제 등교를 하는, 했다고 하고요. 아침에 체크하니까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냐? 또 이번 주말은 이제 주말에는 안 할 테니까 네, 주말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내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인데, 네. 다음 주에는 선고가 있을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일 날을 넘어가면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다시 21일이냐 또 어디 발해서 이제 여러 날짜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17일이 넘어가서 18일 이후가 되면 네. 헌재 스스로도 상당히 이제 날짜 잡는 게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시비를 작년 12월부터 걸은 거거든요. 거슬러 가면. 네. 근데 이제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2월 19일 날 변론이 끝났습니다. 먼저 윤석열이 예. 2월 25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먼저 끝난 거에 대해서 빨리 해라라고 이제 왔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이제 시작이 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제 이제 4개가 결정이 났잖아요. 4개 결정 난 건 상대적으로 쉽게 기각. 그건 다 누구나 예측할 정도로 기각. 왜 그러냐면 검찰이 자료 협조나 이런 걸 거의 하지 그러니까요. 않아서 내용적인 판단할 게 상당히 범위가 이제 작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거는 뭐 바꿔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또 뭐 강제적으로 다 판단합니까? 이관하든지 뭔가가 이제 보완이 그러니까요.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사건 번호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힌트가 다 보이거든요. 2024 헌나 2345가 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도 이제 절차적인 것을 갖고 걸고 넘어지고 2월 말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무조건 절차적인 걸로 해서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해라 하도 하니까 열흘 전쯤에 헌재에서 13일 날 2345를 한다. 네. 그러면 자 6번이 박성재, 7번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변론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8번이 윤석열, 윤석, 9번이 한덕수. 한덕수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만이 앞쪽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가 남아 있습니다. 정영식 주심이 이런 말을 했죠. 최우선적으로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8번, 9번을 언제 해도 다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언제 해도 어떤 논리적인 그들이 절차적인 거를 막 어거지 쓰듯이 하는 거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네. 그런데 18일 날 만약에 박성재 장관 변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현실적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성재 장관 변론 때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구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 측이나 구구가 분명히 박성재 장관 거, 조지호 청장 거까지 다 하고 해라. 선입 선출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번호 앞에 들어온 게 이제 먼저 나가는 것인데 네. 2, 3, 4, 5 했으니까 자 6번, 7번까지도 하고 해라. 아. 라고 이제 생떼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도 끝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꽤 높은 게요. 자, 만약에 지금 패턴과 달리 우리 법기술자들, 법꾸라지처럼 여러 가지 법기술을 구사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굉장히 황당한 모습들도 봤잖아요. 이번에 이제 석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도 보고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에서요. 갑자기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증인을 막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박성재 장관 뭐 변론 시작할 때 네. 그러면서 변론기를 몇 번을 잡자 하면서 반드시 이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까지 하고 해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선입선출처럼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헌재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게. 그러면 지금 하죠. 뭐하러 그때까지 빌미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결론이 거의 압축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보면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헌재도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가면은 그걸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 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생떼가 마치 정당한 생떼처럼 보이기도 하고든요. 그렇게 되면 착시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21일 날 한다 뭐 한다 하는 거를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대로 할 거야. 그러면 혼란을 다 야기한 다음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박성재 변론 시작 전 날짜를 보면 17일이 유력을 하다. 18일을 예.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18일 오후 2시가 박성재 장관 변론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날 오전 그렇죠. 10시인데 17일 날 통보하고 18일 날 오전 10시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박성재 장관 변론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죠. 어떤 결론이 나든 헌재와 헌재를 둘러싼 그 지역의 어떤 일들이 네.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일 얘기를 많이 해온 것은 언급하신 것처럼 헌재 주변에 어쨌든 뭐 시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주말을 거치면서 뭐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헌재가 업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냉각기가 되면은 좋은데 참 월요일에 하게 네. 되면 또 다음 날 일정이나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냉각기가 아니라 이제 가열기가 가열기가 되겠죠. 된다. 거꾸로 지금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 한다고 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보면 뭐 2, 3일 전에 통보를 했다. 물론 통보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무조건 미리 2, 3일 전에 한다가 이제 의무는 아니죠. 법에 있는 조항은 아니니까. 예. 통지 자체도 공시주의도 있는 거고 도달주의가 아니라 이제 발송주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지난번에도 체포 구속할 때 막 수령을 안 하니까 일종의 이제 공시 송달을 한 셈이죠. 그랬죠. 헌재가. 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뭐 오후에 월요일 날 하겠다라고 만약에 오픈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 토, 일. 뭐 난리가 결론을 예단해서 서로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혼란까지를 생각해 보면 물론 헌재 뭐 재판관들이 이런 거 정치적인 걸 다 고려해서 뭐 판단을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상황, 네. 주말마다 뭐 진보든 보수든 어쨌든 상경에서 뭐 집회하고 하려면 당장에, 예, 네, 다 그런 부분까지를 다 걱정을 하는 것인데 네. 헌재가 그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 다 보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금 극우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3월 말 간다. 이제 그들의 희망회로죠. 뭐 찌라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어. 2심 선고 선고심. 나는 네. 거 그때까지 간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진짜 이 혼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딱 해야 되는데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밤도 그래서 주목해서 계속 봤던 거고요. 오늘의 이제 움직임도 보는데 물론 경찰, 소방이 가장 먼저 이제 협조청이 되기 때문에 알 가능성이 높아서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 최고위 간부께서 네. 가포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헌재를 둘러싸서 이미 이제 그 방어벽은 다 쳐 있는 상태고 상시적으로 이제 비상 대기를 하는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경력이 움직일 때 단순히 이제 어떤 방어적인 그 경력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체증부터 뭐 여러 이제 움직이는 팀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뭐를 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다. 물론 윤석열을 체포 구속할 때랑은 좀 다른 양상이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일종의 이제 그 치안을 유지하는 그렇죠. 요거잖아요. 체포랑은 또 다른 거지만 경계 경비하는 예, 상황이니까. 갑자기 뭐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이제 쭉 통화한 거는 그렇습니다. 참 정말 이제 애가 탑니다. 애가 타고 네.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끌어졌냐에 대해서는 이제 과정을 다시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12월 경부터 이제 절차적인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어거지 쓰듯이 계속 그 절차적인 거에는 그러니까 절차나 또는 외적 형식적인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적 형식적인 것 중에서 수사권이 있네 없네 했던 공수처 자료를 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데 그거는 헌재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수처 거를 받아서 판단의 근거로 쓰는 게 없다. 네. 그거는 이제 이미 밝혔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자료를 다 옮겨다 쓴다. 박근혜 탄핵 때 선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일원 그 지금 이제 변호사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 그런데 검찰 거를 쓰냐 마냐도 이제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거죠. 뭐 검찰에 나와 있는 공소장 내용이 너무나 정확하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가지 요건들, 네. 탄핵 파면의 요건에 다 부합한다. 그러다 보니 이 윤석열 측에서 지금 변론 재개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안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해봤자 내용상에 있어서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특이한 거를 우리가 다 지금 온 국민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을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용어가 기각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각 인용은 내용을 충분히 그렇죠. 다투어서
받아들일 거냐 네. 버릴 거냐잖아요. 기각과 인용이 내용을 충분히 다투어서. 네. 그런데 엊그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해서 각하 얘기가 나오죠. 그렇네요. 각하. 경북지사는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경북지사. 주장하자라고 하죠. 예. 또 김나윤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한 축인 윤 어떻게 했습니까? 각하 주장하죠. 또 그 중에 한 축인 나가 네. 서명 운동을 했죠. 그래서 82명의 네. 여당 국회의원들의 연서명을 받아서 헌재에 제출했잖아요. 예. 그게 기각입니까? 각합니까? 거기서 연서명 받을 때 내용이 각합니다. 즉 뒤집어서 보면 국민의힘 또는 윤 측도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미 8대 빵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변론 제기해봤자 이걸 네. 뒤집을 가능성은 없고 더 밉상만 바칠 수도 있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도 갖기가 어렵다. 물론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건 접근 불가입니다. 그 누구도. 그건 네. 다 뻥이에요. 뭐 4대 4, 5대 3 뭐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예. 제가 이제 그야말로 휴민트스럽게 접근해서 체크하는 체크, 부분도 예.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재판관 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언저리에서 이제 예. 나오는 거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그 뭐라고 이제 딱 떨어지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가짜 뉴스로 수도 없이 하는 거 그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기득권 법률가 단체 그리고 지금 윤측 또 극우 측해서 엄청나게 컨택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들은 말은 진짜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데 그만큼 압박은 많이 가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언저리에서 조금씩 파악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자신 있으면 계속해서 기각을 주장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기각이 가장 깔끔한 거니까요. 그런데 쏙 들어가고 구속 취소 인용 지난 금요일부터 예. 석방되는 토요일 이 지나면서 완벽히 각하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주장이. 예.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들도 알고 있다. 이미 내용적으로 8대 0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거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네. 절차적 형식적인 걸 걸어서 시간을 끈다. 시간 끄는 거의 궁극적 종착점은 3월 26일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 그 그걸 2심 선고와 맞물려 있겠죠. 예. 그때까지 끌 때까지 끌어보자라는 심산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정말 휘둘리고 있을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하고 애태우고 있는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도 안 된다 그러면 17일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네. 다음 주 17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꼭 나와야 된다. 다음 주 무조건 안에는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일까지 그냥 넘겼다. 그럼 18일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 자체도 날짜를 잡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뭐냐면 물론 헌재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굉장한 논란을 안고 다시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왜 그럼 박성재 장관 거는 안 하고 하느냐 네. 선출 자 2, 3, 4, 5 했다 그러면 6, 7도 해라 당연한 주장일 수 있겠죠 상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헌재가 그때 말할 게 이거거든요 변론 종결한 거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입장 발표했다 결정은 어쨌든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는데 굳이 그 빌미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엄밀히 보면 이미 변론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머지 이제 뭐 평의를 어떻게 하네 최종 평결을 한 해 만에 쭉 하는데 이미 이제 문장은 다 써 있겠죠 날짜 상으로 보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기본 단계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주심이 이제 의제 아젠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기본 설명을 합니다 취지 네. 설명과 이런 것들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재판관들이 기본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아하. 그래서 1차 이제 그 일종의 의견을 취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서류를 쓰고요. 그걸 놓고 또 이제 계속 심의 평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쭉 단계별로 보면 한 5단계, 6단계 되겠죠. 실제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5, 6단계에 접근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보안이 새나가지 않도록 도청장치까지 도청장치라는 건 뭐예요? 누가 어떤 얘기를 밖으로 흘렸다면 다 그게 나중에 체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재판관이 뭐를 의견을 낸다 하는 말도 사실은 이제 다
흘러나오는 이제 추측성 이야기인데 저도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그건 특정인에 대한 또 괜한 명예에 훼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어쨌든 두 분 정도가 그 부가적인 의견, 일종의 보충 의견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개진했다.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3월 초에 정영식 주심부터 다 해서 절차적인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자라는 쪽으로 모아져서 3월 13일 기각 판결 나는 거 그 네 가지를 먼저 처리를 했다. 사실은 그래서 그저께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제가 그저께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 네 분 다 물론 네. 저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다 예측이 가능한 거지만 그거에 극우들 윤측이 깽가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주장을 할 것이다. 윤곽근 변호사가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오죠. 그렇죠. 예상 가능했던 범위고 그러면 남는 건 어쨌든 8번, 9번 윤석열 한덕수 남았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예측을 해주신 것처럼 박성재 이제 장관 변론 그게 시작되면 또 걷잡을 수 없다. 예, 분명히 아, 빌미를 걸기가 빌미를 굉장히 이제 좋은 주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복 프레임으로 가기가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헌재가 알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월요일 뭐 오늘 오후 당장 해야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나마 좀 예. 주말 사이에 마음을 놓으실 텐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네. 월요일에 할 수밖에 월요일까지는 해야만 그런 네. 혼란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다. 헌재 스스로도 월요일이 지나면 날짜 자체도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위 극우들이 이제 빌드업하는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잖아요. 찌라시의 대부분은 없다. 네. 사실은 이제 객관적 팩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일부분 빼놓고는 다 틀립니다. 대부분. 그리고 찌라시라는 걸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불안한 사람이 더 요런 경우에 찌라시는 불안한 쪽에서 더 많이 만들어 돌릴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유리한 사람은 뭐 그 어거지로 그렇게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보면 예를 들어 4대 4, 5대 3 이런 거를 빌드업 하는 거는 뭐냐면 무엇을 빌드업 하기 위한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불복 프레임이죠.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5대 3으로 다 되는 거였는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막판에 뒤집어져서 우리가 억울하게 8대 0이 됐다. 네. 이런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포석을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 찌라시에는 일체 휘둘릴 필요도 없고요. 뭐 네. 어제 이제 또 뭐 다른 류의 찌라시에 뭐 경찰 병력이 어디에 집결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 특공대까지 써 있던데 그런 부분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특공대는 원칙적으로 대테러 진압부대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은 대테러 상황은 아니라서 네. 그 부분은 물론 준비는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외적으로 표출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것들은 이런 구조를 조금만 알면 그냥 가짜 뉴스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희 뭐 댓글창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다 기각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거꾸로 이제 생각하면 좀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8대 0 부분이 있죠, 그죠? 기각에서. 네, 그러면서 만장일치. 예, 만장일치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해설을 해주셨듯이 예. 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해서 국회가 고유의 입법권으로 정상적으로 행사한 거다라는 취지로 써 있잖아요. 탄핵을 예를 들어 월권을 했다, 뭐 남발을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8대 0 만장일치인 겁니다. 결론은 자 문제가 있지만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예.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아요. 결정이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대통령 자리를 파면시킬 정도가 아니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결국에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뭐 논리적 맥락은 똑같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감사원장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기각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문제가 있지만 그게 그 자리를 다 파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게 국회 입법 권한을 남발해서 남용해서 월권을 해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돼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좋은 점이 있죠. 8대 0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아닌데도 8대 0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읽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더 국민적 갈등 양상이 클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 네. 당연히 8대 0으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어느 채널을 돌려봐도 8대 0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는 감지되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계속 5대 3이다, 4대 4다 막 떠드니까
그런 게 이제 일부 흔들리신 분들이 있는데 네. 결코 안 흔들리셔도 그거는 될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8대0 만장일치 그 부분도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이거 이상한 부분이 있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기각 부분에서 예.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검찰에서 자료 협조를 잘 하지 않은 건 그 이미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헌재가 법원처럼 형사 법원처럼 판단하는 건 없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에 근접하게 이제 실체관계, 사실관계를 체크를 한 다음에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그 실체적인 접근이 형사법원 이런 거에 네. 뭐 잽도 안 되게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잘 없는 거죠. 자료를 안 내니까. 안 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거꾸로 제가 그저께 이제 예. 이런 농담을 드렸죠. 다 분명히 기각이 날 것이다. 그러면 극우와 윤측에서 깽가리 치면서 더 거세게 이것도 그러니까 윤에 대한 것도 기각해라라고 나올 것이다. 그대로 예상대로 지금 깽가리 치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이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한 게 뭐냐, 윤석열 쪽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네. 그 줄탄핵 네. 이거 왜 국회의 이 권력을 남용하느냐? 이거 탄핵을 다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내가 이거 못 참겠다. 감사원장 탄핵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사실은. 맞아요. 근데 헌재에서는 아 그거 아니야. 국회에서 네.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거 사실상 탄핵 예고편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오늘 예. 보기 싫어도 이제 일부러 그 상대 기류가 어떤지를 체크하려고 이제 조선일보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러 본단 네네.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에 써진 그 기류를 보시면 극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바로 8대0 기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꽤 크게 기사를 썼습니다. 네. 제목하고 소제목이 뭐였냐면 논란을 피하기 위한 8대0. 아하. 그러면 윤석열 것도 그걸로 압축이 되어 가느냐를 지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몰아간다라고 자기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래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제가 불안해하지 네. 마시라는 거는 왜 이들이 지금 기각이라는 거를 주장하지 않고 일제히 각하로 바뀌었느냐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네. 이철우 지사 생각 계속 나는데. 네. 참. 이름 없음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말로 한덕수가 돌아오면 최상목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 자체가 무효라면서 직위 박탈시킬 수가 있나요? 이렇게 그거 물어보시는데.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법률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무효와 취소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혼용해서 쓰잖아요. 아이 뭐뭐 너 뭐 이렇게 한 건 무효야. 너랑 약속한 건 무효야. 네. 뭐뭐는 취소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혼용해서 그냥 쓴단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요. 무효는 여기까지 이제 지금 요 땅에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무효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없는 거예요. 아, 아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제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취소라 그러면 지우개로 하나씩 지워가면서 여기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순으로 쭉 지워서 오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다른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한대행이라는 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러죠. 여기 한덕수 할 때 권한대행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최상목 씨를 부를 때 권한대행의 대행, 대대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 결국은 여기가 없다고 그래서 대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의 대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법률효과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덕수 씨가 복귀한다 그래서 이게 취소되느냐는 굉장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꼭 반드시 이게 취소가 돼서 다 그거 어떻게 도로 원상태로 되느냐 이게 아닌데도 네. 분명한 것은 이런 논란이 당연히 있는데 상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논란을 어거지로라도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우리는 그거에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앞쪽에 윤석열을 결론을 내려버리면 뒤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헌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헌재에서 뭐라 그랬어요? 최상목 씨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했죠. 이미 판단해서 예.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황당한 모순에 걸리잖아요. 그럴 리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라도 한덕수 씨 걸 먼저 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네. 그리고 8번이에요. 윤석열 8번, 한덕수 9번이기 네, 때문에 네. 순서 상으로도 네, 선입 선출에서도 윤석열 먼저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앞에 선거가 이제 된다. 소위 말하는 뭐 장애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들이 12건은 그 장애물은 이미 5번까지 다 끝났어요. 변론 종결이 된 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박성재 변론 시작 전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아니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네,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게 시작되면 네. 저 같아도요 입장 바꿔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상대로 하면 시비 안 걸겠어요? 이것까지 해라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될 줄 알아요? 그게? 변론 시작됐는데 네. 이거 앞에 들어온 거니까 이거 하고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면 또 그러면 그 변론이 한 번에 끝날지 어떨지를 그건 그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들이 검찰이 갑자기 그동안은 자료를 안 내다가 왕창 갖다 내면 그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라도 전격적으로 선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월요일까지는 꼭 선고가 돼야 된다. 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까지 네.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만 하도 이제 틀리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 내란성 질환이 계속 깊어지는데 할 걸로 믿습니다. 네, 네. 할 걸로 믿습니다. 이유가 또 현실적인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예, 경찰 경력들이 이제 가포 비상이 벌써 며칠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31개 이제 서장 네. 형사 기동대 그 단장 등등을 다 해서 이미 시뮬레이션 현장 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210개 중대를 상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까지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빈틈이 없겠죠. 네. 체포 구속 이런 거에 이미 이제 경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거랑 달리 이제 치안 질서 유지 방어적인 측면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포 비상 체제로 계속해서 갔을 때 그 경력들의 피로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네요. 우리 버스로 지금 왕국동 보시면 장벽 쳐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네. 거기에 상당수 경찰들이 버스에서 누워서 쉬고 한단 말이죠. 계속 아무리 긴장 상태로. 젊은 분들이라고 해도 그건 네. 지치고 힘든 건 사실이고 맨날 그 짬밥통 해가지고 식사하고 하는 거 지나다니면서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게 길어졌을 때 그들의 피로도나 여러 가지 이제 그들도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를 감안해 보면 네. 무한정 기약 없이 길게는 못 가는 거죠. 뭐 드론은 물론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그 드론 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달 말까지 해놨지만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뭐 금방 한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정황들을 다 취합해도 이 갈등을 헌재에서 그냥 유야무야 모르는 척하면서 일부러 길게 갈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일도 없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네. 이른바 이제 암살 계획 제보 이런 네. 것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와, 이렇게까지 이른바 이제 극우 준동도 그렇고 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테러 제보도 그렇고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안하죠. 이제 저 예. 같은 뭐 별것 아닌 사람한테도 이제 여러 동영상 올려서 협박하고 한 거 제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잠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캡처하고 삭제 가리기 처리 등등을 해놨지만 한 사람이 막 반복적으로 50개 가까이를 막 쓰면서 이제 뭐 하고 동영상에는 일종의 이제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말만 들어도 지나다닐 때 정말 핸드폰을 보고 뭐 이렇게 길을 걷는다든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불의의 사고가 작년 초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이제 그런 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죠. 의도된 계획적인 범죄 그것도 인신을 어쨌든 살해하려고 덤빈 거잖아요. 살인 미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솜방망이 또 그때 굉장히 졸속으로 뭐 혈흔을 막 그냥 물을 뿌려서 치우는 뭐 황당한 일도 봤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기만 해도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해서 바로 창문 열을 때 막 손 들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겁먹고 하잖아요. 우리는 공권력이 경찰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삿대질부터 하고 덤비는 사람이 많죠. 왜 날 뭐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된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게 한 네.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상투적으로 사실은 국회에서 경찰청장 그 대행하시는 그 차장님 답변을 보고 약간은 사실은 저는 의아했어요. 왜요? 그냥 약간 평이하게 물론 그분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답을 평이하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갑자기 굉장히 놀랄 일이 아니다는 것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답을 하잖아요. 우리는 상시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다. 더 네. 신경 쓰겠다 하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놀라지 않고 통상적으로 답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근데 이미 이제 한 번의 그런 테러 행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훨씬 강화하고 어떤 단호한 의지, 엄벌에 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전광훈 씨 뭐 소환, 곧 소환 예정 이런 뉴스가 한 달이 넘게 나와도 네. 진행되지 않고 그걸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가 막 인천 경찰 쪽으로 경찰청으로 이제 발령이 나고 뭐 이런 그렇죠.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예. 너무 그 사법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만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과장이다. 또 초기에는 국힘 쪽에서 이런 얘기도 했죠. 민주당에서 상투적으로 마치 뭐 일부러 그거를 엄살 떠는 듯이 했다가 이제 쏙 들어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까지 하죠.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네, 뭐 상투적이든 뭐든 그걸 하죠. 예. 자 그러면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기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고 현실적으로. 러시아제 권총 얘기가 네.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방검복하고 방탄복까지는 뭐 다 준비는 했다고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경계를 강화해서 너희들 얻어 걸리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다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10시에 민주당 이 최고위원회의가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만일의 사태에 이제 대비하고 네. 이걸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 상황, 이런 걱정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그 시작이 바로 이제 헌재의 파면 선고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선고 전과 후에 혼란 사항이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요. 선고 전에 혼란한 것과 선고 후에 혼란한 것 어차피 일정 범위는 예상이 되는데 전에 혼란을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최종 결론을 다 내리는 걸 꼼꼼히 하는 건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 그게 어떤 우리가 맥락도 모른 채 막연히 길어진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썰로 많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무속적인 관점에서 네. 꽃피는 언제까지만 버텨라 뭐 이런 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고 했죠. 100일 뭐 얘기를 예, 뭐 천공도 뭔 얘기를 한 것도 100일 있고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런 게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입을 하면서 더 불안해진단 말이죠. 네. 그런 게 곧 사회 혼란을 거꾸로 조장하는 또 꼴이니까. 무속 얘기입니까? 예. 또 이게 이유 없이 막연히 길어지면 예. 좋든 싫든 그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꼴이 되니까 네. 헌재에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결단 내려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무속 얘기도 저희가 해봤지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행보 요새 지금 뭐 하고 특이하게 있습니까? 조용하니까 다들 긴장하시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면 어디서 이제 와장창하고 뭐가 조용할 때 이제 뭔 일이 터지고 막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원래 평소에 이제 체포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연락을 하고 만나고 네. 한남동으로 이제 불러서 뭐 식사도 하고 차담도 하고 막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윤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제 김건희도 이제 그걸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비슷한 패턴이 특히 이제 본인들의 구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연락들을 한다. 그건 뭐 뻔히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한남동에서 뭐 윤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집무실로 어쨌든 출근해야 되는 거고 등등등. 그래 한남동 관저를 아주 자주 많이 방문했던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아마 한남동은 뭐 제 말씀 딱 하면 벌써 알죠. 굉장히 어떤 김건희와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 예, 그런데 이제 그분 측에서 나온 얘기가 심리적 변화 추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선 전에는 이제 자신감 뿜뿜이죠. 자기가 살아와서 이제 검사와 결혼하고 네. 또 중앙지검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까지. 되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신감 뿜뿜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V0라는 말은 그냥 나온 건 아니죠. 본인이 역할도 하고 그만큼 뭔가가 이제 깊게 돼 있으니까 뭐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는 내용만 봐도 네네. 내가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이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고 갈 리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당선 이후에는 그게 이제 힘이 극대화돼서 정점에 있다는 생각에 이제 오만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태균 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 네. 가지 이제 어제는 이제 뭐 방산 문제까지 어디 보도에 나오던데 그러면서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관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뻗치게 되겠죠. 그때까지도 뭐 특별히 심리적인 부분은 그냥 오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2023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하는 빈도 감정 컨트롤 이 빈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요? 굉장히 잦아졌다고 하고 네. 거기에 이제 관저에 모시는 뭐 유땡땡 정땡땡 인터넷 쳐보면 다 실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짜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이 실제로 가까이 간 분은 실제 퇴근할 때 그들을 데려다 주면서 퇴근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말부터 왜 우리가 윤석열 얘기할 때 1시간 얘기하면 59분 얘기한다고 네.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김이 비슷한 패턴으로 가더라 이거죠. 김건희가 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은 다르다든지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자랑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디를 방문했더니 어디에 하이소사이어티 멤버들이 어떻고 그걸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더 돋보이고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벽만 보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제 말벗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최순실 씨 생각하면 딱 답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뒤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 짜증도 화도 그다음에 자기 일방적인 얘기 잘 안 들어주면 더 짜증이 나는 뭐 이런 거가 이제 반복이 되더라. 2024년 초쯤에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내란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2024년 4월 경쯤부터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다. 네. 2024년 9월까지 자주 가고 그 뒤로는 너무 그게 이상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 자승 스님이 입적하는 그쯤이 예. 2023년 말입니다. 11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께 사실상 맨 처음에 나온 게 우리는 작년 9월부터 보고 있지만 네. 맨 처음에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넘어가고 한 건 2023년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밑에서 첩보처럼 나오는 게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강한 정보를 쥐는 자리에서 보면 예. 김건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알았겠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을 거고 또 명태균 씨와 계속 어떤 상시적인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공천 과정에서 막 싸우고 막 그랬으니까. 네네 뭐 명시하고. 들이대는 뭐 어떤 측면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부 수사 보고서 기록만 갖고 이제 일부를 아는데도 이 정도인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또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짜증, 분노,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이 변명을 해도 알파 오메가가 네.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어봐도 아마 탄핵 파면되고 세월이 지나면 그분도 이제 입을 여시겠죠. 네. 그리고 이분들 그 같이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이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들 동료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동료가 지금 다른 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누구의 경호를 하고 다른 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달돼서 오는 게. 그런 것들을 대충 종합해 보면 이 시기적인 그 상태 그리고 계엄을 준비하는 시기 이런 것들과 그 심리 상태가 맞물려서 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심리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는데 지금 김건희 여러 가지 의혹들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참 한 가지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인사 알박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된다.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경계해서 봐야 된다. 하는데 최근에 윤이 이제 석방되고 복귀하고 나서 뭐 안가에 갔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뭐 차량이 그 방향으로 이동했다까지는 이제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근데 최종 종착점은 저희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증거인멸과 인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뭔가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거는 당사자에 대해서 제가 설득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그들이 증거인멸이나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 위하, 심리적인 어떤 무서움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도 일종의 파장 분위기였다가 예, 그러면 이제 행정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어디를 취직하지 어디로 다음 그렇죠. 생계를 다음 어떻게 하지 이런 스텝을. 고민을 뭐 현실이니까 뭐, 안 할 예, 수 예.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압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 건재하다는 게 보여졌고 지금 이 나와 순간까지는 있으니까? 건재하다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며칠이 됐든 이 탄핵 파면이 며칠이 됐든 계속해서 그런 압박을 가하는 이 장면이 지금 저한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런 궁금하네요. 거를 예.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헌재에서는 정말 하루속히 최종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네, 헌재의 빠른 결정만이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